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첫 번째 이야기. 컴플렉스라는 말은 서로 꼬여있다는 뜻을 지닌다. 서로 꼬여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다. 정신분석학은 컴플렉스를 마음의 내용물 속에 서로 꼬여있는 억압된 생각과 욕구의 덩어리라고 설명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말은 엘렉트라 이야기와 그 뿌리를 함께한다.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읽어본다. 테바이의 왕 라브다코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왕 위를 이을 왕자 라이오스는 겨우 1살이었다. 라이오스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외조부인 리코스가 나라를 다스렸다. 라이오스는 왕위에 오를 나이가 되어서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제우스의 아들인 암피온이 테바이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긴 라이오스는 테바이를 떠나 피사왕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피사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왕자 크리시포스에게 칼쓰기와 창쓰기, 활쏘기와 방패 다루기, 말타기와 마차 다루기 등을 가르쳤다. 가르치다 보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정이 들었을 법하다. 그런데 그런 것만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라이오스는 왕자에게 남자끼리 사랑하는 법까지 가르치고자 했다. 그런데 왕자가 라이오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라이오스는 말을 듣지 않는 왕자를 숲속으로 은밀히 데리고 들어가 목을 졸라 죽였다. 피사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건전한 이성관계, 남성과 여성 간의 신성한 결혼의 수호여신 헤라가 그걸 몰랐을 리 없다. 헤라는 라이오스에 대해 어디 두고 보자 했을 법하다. 세월이 흐르자 테바이를 다스리던 암피온이 세상을 떠났다. 라이오스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테바이로 돌아왔다. 테바이 왕위에 오른 라이오스는 아름다운 여인 이오카스테를 아내로 맞았다. 여기까지 읽고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임을 짐작하는 독자는 신화 읽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다. 과연 문제가 있었다. 왕비 이오카스테가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라이오스는 왕비의 몸에 어째서 자식이 들어서지 않는지 델포이로 올라가 아폴론 신의 신탁을 알아보고자 했다. 라이오스의 나라 테바이와 신탁으로 유명한 델포이는 그리 멀지 않다. 아폴론의 뜻은 아폴론 신전을 지키는 피티아라는 여성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피티아는 다리가 셋인 삼각대에 앉아서 아폴론 신의 뜻을 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델포이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가 전한 뜻은 이러했다. 아들은 낳지 않는 것이 좋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차 아비를 죽이고 아비의 아내와 같은 잠자리에 들 테니까. 세상에, 그런 해괴한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지. 라이오스는 아들이 생기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오카스테와 동침하기를 미루었다. 테세우스의 신표 이야기를 읽은 독자라면 기억하겠지만 아테나의 왕 아이게우스도 델포이에서 비슷한 신탁을 받은 적이 있다. 아이게우스가 받은 신탁은 그대의 조국 아테나이에 당도할 때까지 술 부대를 열지 말라였다. 아이게우스는 트로이젠이라는 나라에 들렀다가 술에 취한 채 그 나라 공주 아이트라와 잠자리에 들었다.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훗날의 영웅 테세우스다. 어쨌든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와 동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동침하지 말라는 금제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이오스 역시 술김에 이오카스테와 동침한다. 이오카스테와 동침한 날부터 라이오스는 아내에게 태기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오카스테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이오카스테에게 태기가 있는 날부터 라이오스는 아내 뱃속의 아기가 아들이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오카스테는 아들을 낳았다. 라이오스는 키타이론 산에서 양을 치던 경력이 있는 경호병 하나를 불러 은밀하게 명령했다. 네가 신들의 뜻을 집행해 본 적이 있느냐? 신탁의 길을 막아서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럴 기회를 주겠다. 그러고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내어놓았다. 아기의 두 발뒤꿈치 힘살은 금실에 꿰인 채 단단히 묶여 있었다. 라이오스는 말을 이었다. 나는 너에게 네 손에 아기의 피를 묻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 자손이 대대손손 그 저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기 발을 묶은 이 끈을 키타이론산의 실팍한 나뭇가지에 묶어두고 내려오라는 것뿐이다. 그 나무 이름은 네가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소임을 다하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경호병은 라이오스가 명한 대로 아기를 안고 키타이론산으로 올라갔다. 훗날 테바이 양치기라고 불리는 이 경호병은 키타이론산에서 같이 양을 치던 코린토스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훗날 코린토스 양치기라고 불리게 되는 이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주며 이렇게 당부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신들의 뜻을 집행하며 인간이 무슨 수로 신탁의 길을 막을 수 있으랴. 바라건대 이 아이를 코린토스로 데려가시라. 그대가 이 아이의 앞니를 짐작할 수 없거든 이 아이의 내력도 묻지 말라. 코린토스 왕 스라에 혈육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던 이 충직한 코린토스 양치기는 아이를 받아들고는 그 길로 달려가 코린토스 왕에게 보였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코린토스 왕 폴리보스는 아기의 내력을 물어도 양치기가 모르고 아기의 이름을 물어도 양치기가 알지 못하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키타이론 산이면 장차 영웅이 될 아이들이 많이 버려지는 산이다. 이 아이 역시 보통 아이가 아닐 것이다. 폴리보스는 아기를 받아들인 뒤 양치기에게는 은밀하게 큰 상을 내렸다. 그는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금실에 꿰이고 아랫줄에 묶인 아기의 발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고 장난삼아 오이디푸스라고 불렀다. 퉁퉁 부은 발이라는 뜻이다. 오이디푸스는 출생의 내력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라났다. 오이디푸스의 출생 내력을 모르기는 폴리보스 왕이나 그의 아내 멜로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오이디푸스가 태어난 내력을 아는 사람은 헬라스 땅을 통틀어 하나도 없었다. 그 까닭은 테바이 왕 라이오스와 왕비 이오카스테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테바이 양치기는 키타이론 산에서 코린토스 양치기에게 준 아이가 코린토스의 왕자로 자라고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코린토스 양치기는 그 아이가 테바이 왕자임을 알지 못했고 폴리보스 왕과 멜로페 왕비는 아들이 테바이 땅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적어도 보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인간에게는 그러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근본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왕의 아우 중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을 슬쩍 흘린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더니 코린토스의 왕위도 근본을 모르는 왕자에게 넘어가는구나. 왕의 아우는 오이디푸스가 왕자 멜로페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이디푸스는 많은 영웅들이 그렇듯이 그러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법하다.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찾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델포이에 있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다. 오이디푸스도 델포이 신전을 찾아갔다. 코린토스에서 델포이로 가려면 아테나이를 지나고 험준한 키타이론 산을 넘어야 한다. 신탁을 묻는 오이디푸스에게 신전의 여사제 피티아가 무아지경에 든 채로 퉁명스럽게 예언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를 짝으로 삼는구나. 오이디푸스가 기겁을 하고는 물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는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오? 내가 무슨 말을 하더이까? 무아지경에서 깨어난 여사제 피티아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여사제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델포이의 신탁은 원래 일방적이다. 질문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신전에는 여사제 피티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피티아 곁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퉁명한 신탁 한마디를 해석해주는 사제들도 있었다. 사제들이 들어보아도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한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상상에 머물 때조차도 용서받기 어려운 폐륜이었다. 사제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오이디푸스를 신전 밖으로 쫓아내었다. 오이디푸스는 마른 벼락 같은 이 피티아의 한마디 신탁을 듣고는 신전을 나와 마차를 끄는 말머리를 어지럽게 채찍질했다. 뼈를 준 아비를 죽이고 살을 준 어미로 짝을 삼아? 믿을 수가 없구나. 인간인 내가 어찌 내 아버지 폴리보스를 시해하고 내 어머니 멜로페를 범한다는 말인가. 아, 코린토스로 돌아가면 나는 페류나가 된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신들의 뜻을 그르치는 참남한 인간이 된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페르나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신들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지 유예할 수 있을 뿐. 신탁을 유예하는 길은 하나뿐. 코린토스로 돌아가지 않는 길뿐이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괴로워하던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로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말머리를 보이오티아 땅으로 돌렸다. 델포이가 있는 포키스 땅과 보이오티아 땅의 경계에는 길이 비좁기로 이름난 험산이 하나 있다. 마차나 전차를 몰고 이 산을 넘어본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다. 태양마차를 몰고 하늘길을 가로지르던 파에톤의 심정을 알겠더라. 이 비좁은 길 양쪽으로 난 바퀴 자국에다 제 마차 바퀴를 넣고 조심스럽게 말을 몰던 오이디푸스는 테바이 쪽에서 오는 마차와 만났다. 테바이 쪽에서 오는 마차도 깊이 팬 마차 바퀴 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달려오고 있었다. 산길은 오이디푸스도 마차에서 내리고 저쪽에서도 마차에서 내려 서로 조심스럽게 오고 가야만 할 형편이었다. 마차를 호위하던 병사 하나가 오이디푸스에게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충돌은 불가피했다. 젊은이여, 길을 내시오. 이 마차에 타신 분은 귀하신 분이니 무례를 범하지 마시오. 오이디푸스도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마주 호령했다. 그대들이 길을 내어라. 마차의 행세로 보아 거기 탄 자가 예사 사람은 아닐 것이니 코린토스 왕자에게 길을 내어주는 법도 또한 알 것이다. 이 마차는 지금 델포이 신전으로 가시는 길이오. 아폴론 신께서는 델포이 길을 막아선 자에게 죄 없다고 아니하실 것이오. 델포이 신전이라는 말이 오이디푸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델포이 신전에서 엿들은 아폴론의 뜻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긴 오이디푸스가 아니던가. 오이디푸스가 말등에 채찍을 먹여 마차 바퀴로 마차의 오른쪽 말을 치고 지나가려 했다. 마차에 타고 있던 귀하신 분이 가만히만 있었더라도 오이디푸스는 마차를 세우지는 않았으리라. 오이디푸스의 마차가 막 상대방의 마차 옆을 지나는데 상대방의 마차 안에서 채찍이 날아와 오이디푸스의 발목을 감았다. 오이디푸스의 발목에는 그때까지도 어릴 적 금실에 꿰이고 아랫줄에 졸린 흉터가 남아 있었다. 오이디푸스는 한 손으로는 그 채찍을 잡아당겨 채찍 임자를 마차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그러고는 불문곡직하고 채찍 임자는 몽둥이로 쳐 죽이고 새 호위병사 중 둘은 말째 벼랑으로 던져 죽였다. 남은 하나를 향해 창을 꼬나잡은 것은 이자가 말을 타고 델포이 쪽으로 한참 달려간 뒤였다. 오이디푸스는 그자마저 죽여 분을 풀고 싶었으나 그자를 쫓으려면 마차에서 말을 풀어야 할 터여서 도망치는 자를 바라보고 있다가 상대방 마차의 말을 풀어 자기 마차 뒤에다 묶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